이란 대통령이 주변 걸프국 공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미국의 무조건 항복 요구를 비판했습니다. 지상전 투입 소식도 나오면서 중동 전쟁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김영목 전 이란 주재 대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중동 주변 국가들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서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무조건 항복 요구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란 대통령의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이란 대통령이 이제 조금 자기 목소리를 이제서야 낸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걸프의 여러 나라를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했잖아요. 예. 예. 그거는 사실 좀 사전에 있던 시나리오대로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란 대통령이 현재 그 지도부 중에서는 그나마 개혁 성향의 온건파 대통령이세요. 네네. 그래서 이분은 그 조금 이렇게 협상하면서 좀 모더리트하게 이렇게 중간 온화한 유화적인 태도로 가고 싶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란 사람들의 그 경제적 고통을 잘 아는 분이고, 네네. 이 사람이 그 외과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좀 다른 그 군인으로 막 이렇게 강경 보수 일관대로 나가는 IRGC나 그 아주 그 신정 체제에서 아주 이념적으로만 하는 그런 지도자들하고는 좀 성향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의 개인적인 성향도 있는 것 같고, 예. 이제는 그 다른 나라들을 괴롭혀갖고 전체적으로 석유 원유값하고 가스값을 올려서 막 난리들이 나니까 조금 괴롭힌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거꾸로 반대로 지금 걸프 지역의 국가들이 전부 집단 반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데다가 플러스 또 나토까지도 동원되고 하니까 이제 이란으로서는 이거는 너무 그동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이런 계산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이 쿠르드스탄, 이라크 북쪽의 쿠르드 자치구에 있는 군대, 민병대라고 하는데, 네네. 군대를 지금 이용해서 지금 이란의 서북쪽을 침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란이 그쪽을 먼저 선제 공격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프하고는 좀 하지 말고 이쪽 서북쪽을 좀 해야 된다는 그 설득도 좀 내부적으로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주변국들과의 관계는 일단은 좀 수습을 하려는 그런 대통령의 왜냐하면 의지다. 서북쪽이 네. 더 위험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네. 예, 이란 그러면서도 이 미국이 이야기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무조건 항복 요구에는 상당히 또 반발하는 모습을 그거는 그럴 보였습니다. 수밖에 예. 없죠. 왜냐하면 그 무조건 항복이라 그러면 이란 사람들, 이란 지도부로서는 지금 다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하메네이하고 40명 지도부가 한꺼번에 폭살했는데, 거기서 뭐 무조건 항복이라고 그러면 그거 좋다고 했다가는 뭐 자기네 내부에서조차 이제 예. 설당이 없죠.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뭐 처음에는 이란 공습을 하던 첫날 메시지와는 조금 다른 입장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당시에는 이제 전쟁 목표를 뭐 핵 프로그램이나 이란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란의 항복만을 내걸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란 전쟁의 최종 목표도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미국 트럼프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하는 말을 보면 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 말만 보고 살잖아요. 다시 전 세계가 다 그런 실정인데, 예. 그분 말이 조금씩 다르죠. 매일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뭐 미국이 움직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을 결정했을 때는 상당히 그 말을 그때도 했어요. 네. 체제 전환, 체제 변화, 레짐 체인지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짐 체인지가 뭐 의미가 많이 있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란의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면 이란의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네. 이런 생각 때문에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목표는 또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얘기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의중이 거기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발언을 한다고 봅니다. 예. 그
하메네이의 차남이죠. 모주타바가 거론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글쎄요 뭐 지금 트럼프 참모진들 사이에서도 좀 혼란이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좀 보세요? 예,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에 한 그 발언들 보면 이 건뿐만 아니라 네. 좀 다른 사람들이 상상 못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거를 이분의 그 어떤 그 말하는 그 관습이나 숨어진 자기한테 숨겨진 의도 같은 거를 이제 볼 때는 네. 그 지금 그 체제가 변해야 된다는 목표를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그러니까 그걸 좀 하고 싶은 그 의사가 아직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영향을 그렇게 미치고 싶다는 생각을 그런 전략을 여기에 투영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란의 정권 교체는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좀 미련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텐데요. 왜냐하면 모스타파는 바로 이제 그 전 하메네이의 지도자의 차남이기 때문에. 차남이고 왕조 승계 비슷한 거고 예. 그리고 또 뭐가 무슨 정치적인 무슨 의미가 있냐면 복수와 이제 뭐 그 타협 불가, 복수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하메네이의 네네. 사망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반미 감정을 계속해서 그렇죠. 또 드러내게끔 하는 그런 부분을 좀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좀 견제를 경계하는 하는 것 거죠. 같다. 네네, 예, 이런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뭐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일단 뭐 지상전보다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통한 원거리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미국 육군의 최정예 공수부대가 투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게 이들이 이제 대규모 훈련이 예정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즉각적인 좀 차출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지상전의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지상전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 쿠르디스탄에 지금 그 쿠르드 민병대를 투입하려고 하잖아요. 예. 네. 근데 그분들 자체가 야, 왜 우리만 싸우냐? 우리하고 같이 우리를 서포트해주는 군대가 있어야 되겠다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쪽 지역이 지금 취약하거든요, 사실. 예. 산악 지역이고 침투가 쉬워요. 그리고 테헤란하고 가깝습니다. 네네. 북서쪽이라서. 그러니까 만약 지상군이 들어간다면 저는 소규모의 특수부대가 특수작전 같은 거를 하거나 그 뭐 쿠르드 군이 이제 작전을 시작한다면 그거를 이제 서포트하기 위해서 엄호하기 위해서 네네. 특별한 작전하는 소규모 투입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에 이제 트럼프의 선택에 달린 건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상군 투입을 결정하게 되는 어떤 변수, 그러니까 선택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변수는 있겠습니까? 어떤 게 변수라고 보세요? 변수가 있겠죠, 당연히. 네. 변수가 있지만 이제 그 이란하고 전쟁이 예를 들면 지금 공중 그 제공권을 네네.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사일 공격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란 군정이 안정되고 반격을 계속 한다든지 네. 이렇게 미사일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폭격만 갖고는 안 되겠다는 이런 판단이 된다든지 아니면 원래 미국에서는 우리도 그렇지만 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좀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막 그 민간인 데모 항의가 아주 극에 달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미국이 좀 들어가면 쉽게 끝날 것 쉽게 체제가 바뀔 것 같다는 그 안일한 판단도 좀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북적으로 들어가서 교란을 일으키면 그 이란의 체제가 쉽게 무너지겠구나라는 판단이 또 있을 수도 있죠. 그런 정황을 이제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전쟁이 오늘 벌써 8일째인데요. 오늘도 뭐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이 이었고 계속해서 좀 이어진 상황이고 뭐 공항, 유전, 민간 시설까지 피해가 나오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미국과 이스라엘은 빨리 최대한의 공습을 쏟아부어서 전쟁을 좀 끝내겠다 이런 의지를 좀 숨기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의 버티기는 과연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 미국에서는 뭐 4주에서 6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군사작전 목표가 이제 이런 거 아닙니까? 핵시설마저 없애고
그다음에 미사일, 방공망, 레이더 기지 이런 거 다 없애고 생산시설 없애고 그래갖고 도저히 덤벼들 수 없게 만들겠다. 이게 군사적 목표로는 그걸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 계획이지 상대방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예. 상대방은 또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죠, 아무도. 근데 지금 다 뭐 보도에는 그 미국도 미사일이 좀 부족해지고 있고 걸프 연안의 방공망도 약해지고 있고 거기 좀 그 방공 미사일들 있잖아요. 그 패트리어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고갈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이란은 이란대로 고갈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추정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 정권으로서는 그 사활이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죽기 살기로 저항하려고 할 것이고 그 민생은 더 피폐하고 희생자들은 더 나오고 이란 국민들만 좀 불쌍한 상황이 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표께서는 이란에서 또 계셨잖아요. 당시의 상황을 좀 뭐 지금과는 또 비교를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뭐 민간에서는 굉장히 좀 극심한 공포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텐데 과연 이 민심도 정권만큼이나 미국에 저항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보시는지. 그게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정권이 이렇게 이념적으로만 자기들을 탄압해서 이게 경제 상황이 어렵고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진 것도 불만이 있지만 또 동시에 이란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국민들이에요. 네. 옛날에 제국 그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들 통틀어서 주인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은 제국의 주인이었다는 그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자기 정권에 대해서 불만도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는 거에서 네. 싸우고 휴밀레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휴밀레이션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조금 뭐 수치심 이렇게 말할 수 수치한,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주 창피하게 이렇게 그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도 저는 싫어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란 버티기에 러시아가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자산의 위치 정보를 포함한 어떤 이제 전략 정보들을 이란에게 이제 넘겼다라는 이런 의혹인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부분은 러시아가 참전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러시아의 의도는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이거를 저희들이 뭐 이것만 갖고 네. 참전했다고 뭐 하기에는 어렵죠. 사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할 때도 많은 서방국들이 미국도 그렇고 그 정보 제공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것만 갖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아는 한 이란과 러시아는 오랫동안 아주 안보 협력, 특히 보안 군사 협력 같은 거는 긴밀히 해왔어요. 네. 왜냐하면 반미 전선의 거의 유일무이한 동맹이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핵 개발, 그다음에 그 민간인들 단속하고 통제하고 이런 네네.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가 도움을 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러시아는 반대로 우크라이나로 전쟁하는데 이란 드론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으로부터 미사일이나 드론, 뭐 탄약 이런 지원도 굉장히 러시아는 깊이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번 전쟁의 가장 또 우리가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여파 중에 하나가 바로 유가일 텐데요. 현재 좀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지면서 국제 유가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지금 뭐 선박의 공격 범위도 뭐 걸프 해역 전체로 넓어지는 상황이고 미군에서는 좀 군함이라도 동원을 해서 유조선 호송 작전을 펼치겠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외교적인 해결책으로는 손을 쓰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겁니까? 지금 만약에 미국하고 그 주변국들하고 네. 협상이 일어난다면 그런 네. 문제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근데 협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행히 그 페제키안 대통령 말대로 된다면 그것도 이제 봐야 알지만 네. 된다면 걸프 국가들을 공격 안 하면 이제 걸프 국가들을 공격 안 한다는 뜻은 이런 오일이나 이런 국제적으로 필요한 그 거래는 좀 협조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란만 국제적으로 막 욕만 먹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풀릴 것 같고 문제는 이제 한번 아주 폭격받아서 부서진 시설들 네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폭격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특히 카타르는 전 세계 LNG를 한 40% 내지 50%를 생산해서 공급하잖아요. 카타르 장관이 어제 얘기한 게 있어요. 카타르 장관이 이제 한번 우리는 망가져서 이렇게 포르스 마주어,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우리는 공급 못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다른 나라들도 그래야 될 걸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발언 때문에 확 이제 정신이 들어서 어제 이제 확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식으로 또 이란에서 좀 이렇게 완화하는 얘기가 나오고 또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뭐 호송도 하겠다, 재보험도 공급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원유의 재고도 전략 비축분도 좀 풀 수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니까 저는 당분간 조금 소강 상태 이제 어제 그제 많이 올랐고 네. 조금 지금부터는 좀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입니다. 반대로 아무도 알 수 이제 없죠.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서 오히려 이란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이제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길이 막히면서 식료품 물가가 2배로 뛰었고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이란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오히려 더 풀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호르무즈의 지금 봉쇄라고 하기에는 좀 100% 봉쇄는 아니거든요. 네네. 자기들이 때리고 싶은 유조선만 골라서 때리니까 겁나서 못 가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한꺼번에 없어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없어지는 않고 봐가면서 또 이렇게 겁주고 이렇게 못 가게 하고 네. 그러면서 좀 조절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르무즈에서 이 무역 거래가 안 되고 배들이 못 다니면 당연히 이란도 손해죠. 네. 이란도 원유 수출해야지 자기들도 먹고 살고 또 많은 거를 수입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손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뭐 자기들도 그런 계산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전면적인 봉쇄는 안 하고 이 타임 이렇게 경우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공격했다가 말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이 무조건 항복 요구에 대해서 이란이 또 비판을 한 가운데 계속 전쟁이 흘러가는 상황에 대해서 김영목 전 이란 주재 대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